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이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도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며 주목받은 분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계차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사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네.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셨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이번 재난은 사실 코로나19로 이제 촉발되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의 경제 위기가 극도로 악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현장의 우리 도민들의 삶이 특히 경제적인 환경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뭔가 소득 지원이 좀 필요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 화폐 형태를 통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 지원이 필요했는데 정말로 속도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어서 전 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자, 지사님,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네.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리다가 항의에 떠밀려서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역별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니까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등에 떠밀렸다라는 표현은 사실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국민 주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 시장, 군수, 시도지사는 사실 시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머슴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주권자 의지를 관철하는 게 민주주의고, 또 우리 도민들, 또 시군민들이 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면 주권자 의지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정 자립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 경기도의 시군들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낮은 포천 같은 곳이 훨씬 더 금액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사실 우리 시도민들이 내신 세금을 이제 어디에 쓰느냐를 결정하는 게 이제 우리 공직자들의 몫인데, 우선순위 판단이나 긴급성 판단에서 우리 도민들 또는 시민들 의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측면에서 보면 결국 대리인, 시장, 군수, 시도지사의 결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거둔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요.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 지사께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수차례 밝히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극도의 파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쪽도 있는데, 자,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 우리가 고도성장 시대에는 우리가 가진 재원을 공급 측면, 즉 기업 측에 투자하기만 하면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결국은 국민의 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증대되고 그게 또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그런 기제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 다르게 얘기하면 총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경제 순환이 멈추고 있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제 국가의 재정 지출은 이제 기업의 공급 역량을 확대하는 쪽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소비 역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고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차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공평하게 하는 것이 맞고, 특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로 노동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작아지고 소득, 이유는 극소수가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사실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복지적 성격을 갖긴 하지만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사님, 그 경제 정책이란 말씀은 뭐 이해가 가면서도요. 우리 지금 복지 정책 예산이 네. 분명히 어떤 공급이 한정돼 있는 건 사실인데요. 기본소득보다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데 쓰는 선별적 복지가 훨씬 시급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 총생산 대비 소위 사회복지 지출이 이제 11% 정도라서 우리 OECD 평균 22%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복지 지출을 늘려가야 될 입장이고 또 전체적으로 낮은 국민의 조세 부담률도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조금씩 올려가야 되는데 이걸 필요 경비로 다 써버리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 때문에 복지 지출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보편적 복지가 또 필요한 영역도 있고 뭐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적인 성격을 갖긴 하는 경제 정책이 새롭게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적절하게 비중을 유지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결국은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막대한 돈 만들 네. 수 있습니까? 재원은 결국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오죠.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을 어떤 용도에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저희 같은 행정 정치가들의 몫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국민의 삶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는 게 저희들의 일인데요.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국민의 복지를 늘리는 것이 좋으냐는 이제 과거의 논쟁거리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복지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반대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월 52만 원 정도를 올해부터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낙인을 찍히게 되죠. 그리고 그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반대로 바꿔서 전 국민에게 52만 원씩을 주고 그걸 굳이 안 줘도 될 사람들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서 그 액수만큼을 세금으로 다시 환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낙인 효과는 사라지고요.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어지죠. 거기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52만 원 정도를 받으면 생산성은 낮지만 즉 수익성은 낮지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게 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문화예술 일자리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 압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극단적 형태고요.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매월 전 국민한테 300만 원씩 주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국민 1인당 정부에서 한 22, 3만 원 정도를 한번 주어본 건데요. 그걸 지역화폐로 주니까 지역의 골목 상권들이 사람으로 치면은 사지 말단의 피가 잘 통해서 괴사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연간 한 2번씩 또 3번씩, 4번씩 또 금액도 월 한 번에 한 10만 원씩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체감도도 높고 또 국민들의 동의도 얻기 쉽고 또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을 직접 돌려받아서 혜택을 보니까 조세 저항도 적어져서 우리가 가야 될 합리적 증세의 길도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런 거지 해보고 나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구나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국민들께서 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런 좀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제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네요. 네, 지사님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알아듣고 싶은데요. 그래도 돈이 부족하지 네네.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획기적인 만약 이걸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획기적인 조세 제도랄까 개편 방향 같은 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초기에 연간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시작할 때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국민들께서 이거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제도다. 이제 증세도 좀 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기존의 세제보다는 지금 논쟁되고 있는 지나치게 낮은 토지 불로소득을 좀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진국의 토지 보유세의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우리 세금을 한 절반 정도로만 올려도 1인당 한 30만 원 정도씩은 마련할 수 있고요. 거기다 예를 든다면 탄소세, 소위 환경세죠. 로봇세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온 국민이 매일매일 생산해내는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 이용에 대해서 일부 과세를 한다든지 하면 저는 재원은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생기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도 매우 적을 것이고 또 소득 격차나 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저항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토지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혹시? 지사님 보시기에? 근데 이게 이제 토지세만 내라라고 해가 토지세를 딴 데다 써버리면 국민들이 당연히 저항하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40% 조금 넘어요. 한 40%대는 토지가 아예 없어요. 근데 나머지 한 5, 60%가 토지를 갖고 있긴 한데 대개 아파트의 부지라든지 대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토지 보유세를 부과해서 그걸 전액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는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토지가 아예 없던 분들은 그냥 혜택만 보는 것이고요. 토지가 있던 분들의 90%가량은 자신들이 내는 토지세보다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이건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특정 대기업이라든지 특정 소수가 지나치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생긴 문제인데요. 요걸 조금씩 한번 시행을 해보면 온 국민의 95% 이 정도는 아예 내지 않거나 조금만 내고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조세 저항은 매우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그 재난기본소득은 이미 좀 시행을 해봤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시행 전에요. 검증된 결과가 좀 있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료가 좀 나왔나요? 저희가 자료를 한 2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혹시 가능하면 좀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신한카드라는 회사에서 분석한 것인데요. 이 전국의 모든 가맹점 중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취급할 수 있는 곳하고 취급할 수 없는 곳을 비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취급하지 못하는 곳은 17%, 117%가 됐고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한 점포, 가맹점들은 24%가 늘어나서 124%가 됐기 때문에 증가율에서 7%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지금 지급한 시점부터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효과가 분명한 거죠. 또 다른 것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전체 자영업자들의 작년도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만큼 회복됐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둘째 주부터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 회복률이 우리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10%에서 약 15%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에서도 이런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경기도가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사실 이 2개의 통계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경제 효과를 얻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현장으로 실제 가보면 그 상인분들이나 중소상공인들께서 명절 대목을 다시 맞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저희가 지출한 것 이상의 소위 승수 효과가 명확하게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사님, 지금
도 재정 상태가 정확히 어떤가요? 향후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에 구멍난 도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아직 구멍은 안 났고요. 지금 저희가 지급한 금액은 기존의 재난기금 중에서 이제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초과해서 초과 적립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한 절반쯤 되고 나머지 한 7천억이 저희가 이제 보관하고 있던 기금들인데 이거는 저희가 내년 또 내후년 그 이후에 우리 도민들께서 어차피 내시는 세금, 뭐 더 내시는 건 아니고 어차피 내시게 돼 있는 세금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예산 절감을 통해서 다시 복구시켜 놓을 겁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이렇게 도민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이제 현금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금 저희로서는 조세 결정권도 없고 또 지방채 발행권도 사실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추가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중앙 정부에서 좀 지원을 좀 죄송한데 정기적으로 잠시 해주시면 좋겠다는 권준욱 생각입니다. 질본 부본부장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 지금 네. 중대본 발표 들으셨는데요.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코로나 얘기부터 네. 잠깐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집단 감염 확산 긴급 행정명령 발표하셨습니다. 그만큼 시급했다는 판단이시죠? 네, 이 코로나 대응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서울 이태원의 그 클럽들이라든지 논현동의 소위 수면방을 찾은 사람 중에 수도권의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경기도의 주소나 직장을 둔 분들한테는 어디 클럽 갔는지 묻지 않고 뭐 그 동네 갔었으면 다 검사 받아라 이런 명령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지사님, 향후 확산 추세가 더 악화되면요. 지금보다 어떤 추가 조치 가능하신가요? 네. 일단은 이런 지역 감염, 집단 감염 사례를 최소화하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감시 활동이라든지 추적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사실 이거 원천 봉쇄는 불가능해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검사하고 또 확산되지 않도록 막고 실제로 확산됐을 경우에 지금 서구 선진국들처럼 예를 들면 병원 중환자실이 없어가지고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3,000명까지 발생할 경우를 상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중환자실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상도 그렇고 의료 인력 동원 체계, 그다음에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방역 당국의 조치도 중요한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감염도 많이 되는데 증상이 없다 보니까 또 실제 걸린 경우에도 사망하는 경우도 없고 하니까 나는 괜찮지 이런 생각하고 좀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말 부모님 세대 생각해서 이웃 생각해서 정말 자중 좀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지사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무거운 질문인가요? 네. 가벼운 질문인가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유력한 대권 주자시죠? 저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 안 보십니까 혹시?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일종의 인지도 조사일 수도 있고 한데요. 저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도 도정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 아니실까 싶고요. 정말 있을 때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지사 평생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또 오늘 내일 정말 열심히 제게 주어진 일 도정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 질문 점을 드리겠습니다. 평가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예. 네네. 만약에라도 그럼 거부하실 건 아닐 것 같으니까 국가 네네. 지도자가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네. 일이 뭔가요? 가장 우선적으로 난 이건 바꿔보고 싶다. 그게 뭔가요?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공정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기회도 공정하게, 경쟁도 공정하게, 배분도 공정하게, 규칙이 지켜지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 그런 공정한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